지금 경호처의 현 상황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현재 경호처가 밝히고 있는 저 안쪽, 저희가 보이지 않는 그 안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영상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 일부도 경호처 직원들과 같이 대치 중에 있다. 그래서 검사와 경호처장의 협의가 지금 종료된 걸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치 위치는 간져가는 중 이정문 앞이다. 이 정도의 상황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저가는 중간에 또 다른 정문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 포함한 150여 명의 공조본 관계자들과 경호처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전 8시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한남동 관저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오전 8시 공수처가 공식적인 영장 집행을 시작하면서 현재 2시간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까 임찬종 기자 말한 대로 공수처는 오후에 공식적으로 이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결국 오늘 이 대치 상황, 이 집행 상황이 좀 결정이 돼야겠네요. 일단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8시에 집행에 착수했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 그럼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또는 이제 일부 취재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정당한 영장 집행하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경호처 또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저지에 나섰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그런 점이 왜 공수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공수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도 현직 검사 시절에 이제 수사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오늘 공수처가 정확히 이제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공수처의 향후 일정, 향후 수사의 방향은 좀 어떻게 잡힐 것 같아 보이십니까? 일단은 오늘 어쨌든 간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완료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게 일단 목적이었을 테니까, 그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간다면 아까도 이제 그 이후에 예상된 수순은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그 유효기한까지 여러 번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해보고, 그때까지 지나면 다시 체포영장을 현재 거는 법원에 반환을 하고 다시 재발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이제 통상적인 이제 체포영장 시도에서는 실패했을 때야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치지만, 근데 지금 오늘 상황을 좀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근접한 상황까지 갔거든요. 예. 갔는데 저기서 지금 이 상당 시간 동안 저렇게 대치하고 있다는 건 차후에 계속 같은 시도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성공할지 여부도 약간 미지수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이거를 그냥 여기서 지금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데 관한 결정을 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도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단 오늘 계속 시도할, 늦게까지라도 계속 시도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언급한 대로 현재 대통령실 직원들도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공수처 검사와 경호차장의 협의는 종료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지는 대로 저희가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50여 명의 공조본 관계자들이 올라갔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간 30분째 대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대통령 관저 정문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정문 앞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임찬종 기자, 공수처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시간 30분째 대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빈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저희가 또 배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6일까지 체포영장이 유효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시도할 수 있는데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체포를 시도했는데 체포가
실패했다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내일이나 모레 간다고 이게 또 성공한다는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은 것은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경호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불승낙, 그러니까 수색을 승낙하지 않고 있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할 텐데 어쨌든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고 있고 그리고 공수처는 또 영장이 유효하고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물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국가기관들끼리 경호처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네. 국가기관들끼리 물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종전에는 정말 보기 어려웠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펼쳐진 것인데 그럼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어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란 직이 경호처장에 대해서 경호처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 지휘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뭐 약간 논란이나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경호처라는 것이 직제상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 그 경호처장과 경호처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지휘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국가기관들끼리 물리적으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충돌까지 예상되는 굉장히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직접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경호처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휘를 하거나 협조의 그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전에 박창근 기자도 일부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경호처와 공수처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식으로 해서 빠져 있을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러한 물리적 대치가 얼마나 길어질지 또는 심지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 국가기관들끼리의 물리적 충돌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임찬종 기자가 언급해준 부분은 지금 2시간 30분째 이어지고 있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오늘 불발됐을 때 향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 선택의 추가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논평을 낸 것 같습니다. 박창근 기자, 네,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임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경호처에 최상목 대행이 직접 지시를 해야 한다.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어떤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2시간 반 넘게 이렇게 영장 집행이 길어지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최상목 대행과 경호처 양쪽에 빨리 영장 집행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이런 메시지를 낸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한남동 관저 앞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던 모습 오늘 오전 아침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8시쯤 상황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한남초등학교와 외제차 전시장 건물 사이의 골목입니다. 이 골목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문이 나오고 그 정문을 지나서 대통령 관저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바리케이트 위로 올라가서 정문 앞에 수사관들과 경찰 특수단 관계자들이 대기를 했고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서 경찰 관계자와 특수단 관계자들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까지 밝힌 거에 따르면 공수처가 30명, 특수단이 120명, 총 150명 정도가 현재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한남동 한남대로 아래쪽에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오전 8시쯤 상황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시 15분 과천청사에서 출발한 공수처가 직원들이 7시 20분쯤 관저 앞 한남대로에 도착을 했고 지금 보시는 모습은 조금 전 오전 8시경입니다. 30명의 공수처 관계자들과 또 120명의 경찰 특수단 관계자들이 오전 8시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정문을 열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대통령실 취재기자에 의해서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1정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정문인데 조금 더 올라가서 관저가는 중간에 2정문 앞에서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보고 있는 모습은 조금 전 오전 8시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 특수단 관계자들이 1정문을 열고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50명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집행 2시간 37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상황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공수처가 오늘 오후에 이제 브리핑을 할 텐데 아마 그 브리핑 내용에서도 무엇 때문에 지금 불발이 됐는지 혹은 이 2시간 30분 넘는 과정 동안 어떠한 대치들이 있었는지를 좀 자세히 풀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가장 많이 얘기할 내용은 지금 2시간 30분이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공수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자들의 질문은 만약에 공수처가 오후에 그 브리핑을 하는 시점까지도 현재와 같은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어떻게 공수처는 이걸 해결할 것이냐?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냐? 그냥 뭐 계속해서 경호처한테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어떤 촉구만 할 것이냐? 이 부분의 질문이 계속 이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수처 관계자가 공수처 측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